안녕하십니까? 영어의 맛입니다. 오늘은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미드 몇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고 몰입도가 뛰어난 그런 작품들이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추천해 드릴 미드는 바로 하우스 오브 카드입니다. 올해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 4가 공개되었었고요. 내년 3월 5일에 시즌 5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는 네이버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정계에서 벌어지는 권력, 야망, 사랑, 비리 등 백악관 스캔들을 다룬 정통 정치 스릴러 드라마. 이 미드를 통해서는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있는 미국 대선이 더욱더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하죠. 처음에는 사실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 약간의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용되는 영어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정치 이야기다 보니 시트콤처럼 가볍게 볼 수 있는 드라마는 아닙니다. 디테일을 놓치면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하려는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그냥 스토리를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보신다면 나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하우스 오브 카드를 한 번에 쭉 정주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어로는 이를 바로 binge watching이라고 합니다. 자, 이 드라마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가차 없다는 것입니다. 시즌 1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던 캐릭터가 시즌 2에서는 갑자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이 자극적이고 상당히 쇼킹한 장면들도 많은데요. 특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지하철역에서 있는 이 씬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장면에서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미드는 바로 덱스터입니다. 미드 덱스터는 2013년에 시즌 8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네이버의 줄거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을 쫓는 연쇄살인범 덱스터의 이야기. 이야, 이 정말 임팩트 있는 요약 아니겠습니까? 자, 스토리 라인 자체도 흥미롭지만 덱스터의 심리, 그리고 이 덱스터라는 도덕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캐릭터를 보는 시청자로서의 심리, 이런 것을 생각해 가면서 보면 더욱더 재밌을 겁니다. 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너무나도 궁금해 피날레까지 계속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미드 중 하나가 바로 덱스터인데요. 주인공이 경찰에게 잡히지는 않을지 계속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나쁜 사람들을 죽이는 덱스터를 옹호하게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과연 권선징악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덱스터라는 미드입니다. 덱스터에는 이 한국계 미국인 배우 CS 리가 출연하는데요. 이 캐릭터가 감초 역할을 잘 해내면서 이 상당히 웃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여튼 덱스터는 19세 이상 관람가인데요. 자극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프리즌 브레이크입니다. 워낙 유명하죠. 2009년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 4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라고 저는 여태까지 믿고 있었는데요. 검색을 하던 도중 2017년에 시즌 5로 8년 만에 프리즌 브레이크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프리즌 브레이크를 시즌 4까지 재미있게 보았던 팬으로서 상당히 기쁘기도 한데요. 뭐 사실 이전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질 않아서 과연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주인공 소코필 아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번외편을 계획 중이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예고편을 보니 소코필 형제가 여전히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 중 하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조연들이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다시 계속 재등장한다는 것인데요. 예고편을 보니 또 이전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 1 이후에 약간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재밌게 보긴 했지만 실제로 시청률을 보면 시즌 1 이후에 계속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즌 1이 아주 명작이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자, 과연 시즌 5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한데요. 프리즌 브레이크를 아직까지 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시즌 1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미드는 바로 멘탈리스트입니다. 2015년에 시즌 7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동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 화이트 칼라라는 미드와 상당히 비슷한 유형의 드라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줄거리에는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디테일과 놀라운 직감,
사건을 풀어나가는 범죄 심리 수사물. 주인공인 패트릭 제이는 놀라운 기억력, 유머, 매력, 그리고 직관으로 여러 사건들을 해결해 가는데요. 그를 보면서 나도 저런 능력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패트릭 제이는 매 화마다 하나씩의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요. 사실 이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범죄자를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 범죄자는 레드 존이라는 인물인데요. 레드 존은 패트릭 제인의 딸과 아내를 죽인 연쇄 살인범입니다. 이 레드 존이라는 인물, 이런 요소 때문에 멘탈리스트는 엄청난 중독성이 있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을 때에도 외국 커뮤니티를 가보면 이 레드 존이 과연 누굴까? 이거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미드를 매주 챙겨보면서 레드 존이 과연 누굴까? 스스로 추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멘탈리스트를 더욱더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너무 기대가 컸던 걸까요? 레드존이 누구인지, 레드존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는 정말 재미있었지만 결말이 나왔을 때, 즉 레드존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결말은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그래도 어찌되었든 이 멘탈리스트는 정말 중독성이 강한 미드 중 하나인데요. 참고로 이 미드에도 한국계 미국인 팀 강이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미드 4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 덱스터, 프리즌 브레이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탈리스트까지 이 4편이 모두 상당히 유명하고 중독성이 강한 미드이니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어 공부도 되겠죠. 좀 전에 하우스 오브 카드를 소개해드리면서 나오는 영어 수준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공부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보신다면 꽤나 고급스럽고 좋은 표현들을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Q English